안녕하십니까. 저는 SK 행복나눔재단 소속으로 현재 안동 행복전통마을이라는 재단에 내려가서 일하고 있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와 같은 일반 기업인에게 이제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가센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평범한 일반인이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일반인도 전통 문화와 고택과 같은 그런 우리나라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어떠한 일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과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내용은 한 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고택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떠한 고민을 해서 대보 방향을 준비를 하고 또 나아갈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또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자기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이 정도의 소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일단 국문학을 공부했고 그 중에서도 한문학 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할 때는 전문 서당에 가서 2년 정도 4, 3개월 갔다가 한번 암송학을 어떤 학벌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이런 한문학이라든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SK에 입사했지만 말입니다. SK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학퀴즈 후원 업무를 비롯해서 프로게이머들을 관리하고 챙기는 한국 e스포츠에 가서 이제 게임단 창단 부분에도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컴퍼니 디즈니사와 미디어 관련 JV 만드는 업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뜻한 바가 있어서 SK 사회공헌 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SK는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 개념을 전파하고 직접 설립하여 가치를 부양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출근한 다음날 전통문화 관련 아이템이 있으니 국문학을 전공한 저에게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권유가 있어서 출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안동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였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2년 반 동안 운 좋게도 어떻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전통문화의 진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저희 문화단지 얼굴격인 식당 카페동을 설계해 주신 금성건축 김영미 소장님과 그리고 SK 행복나눔재단을 설계해 주시고 현재 안동 고택단지 내부 설계를 해주신 시스템넷 김찬중 교수님이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때마다 큰 도움을 주셨던 문화부의 한민호 과장님과 이용복 과장님, 경상북도와 안동시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여러분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간략히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정책이나 기업의 일회성 또는 실효성 덕분은 물고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고픈 데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업과 빈곤, 교육, 환경, 범죄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저희 SK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16개를
직접 설립을 해서 1,200여 명의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방과후 학교 모델인 행복한 학교, 그리고 법무부와 같이 이제 진행한 출소자 직업교육을 통한 자활 모델인 행복한 유아이프 재단, 급식문화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행복 도시락, 그리고 ICT 활용의 공익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이제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해서 만든 행복 ICT, 그리고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인 행복나래,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에서 만든 중고폰 재활용 모델인 행복한 에코폰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설립 외에 직접 설립 외에도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MBA, 그리고 세상 콘테스트 등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인재 발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 전통 마을이 시작하게 된 데에는 경복궁이 계기로 작용한 점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 사회적 기업에 무척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데요. 재단 구성원들과도 가끔 허심탄회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이제 경복궁을 거론하시면서 우리 훌륭한 문화재들이 보다 퀄리티 있게 국내 관광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기업 모델로 고민해보라는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니지만 회장님께서 기거하셨던 집무실이 설인동에 있으셨는데 거기 꼭대기층이 집무실이었었는데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런 자리에 계셨거든요. 평상시에 내려다보시면서 손님들 별로 없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시를 하시게 됐던 거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함께 경복궁의 건천궁을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갖다 오랫동안 협의를 했었고, 확장 모델로 고택들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고택을 둘러싼 현실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전통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택은 문화재급이 전국이 한 650여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에 약 50%, 47%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팩터들이 저희가 문화부와 함께 경상북도 안동을 재단 설립의 출발지로 삼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택은 점차 소유주의 고령화와 투양 등으로 인해서 공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고택 전문 보존 인력이 좀 부족해져서 이러한 고택들은 점점 멸실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은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번 만들어진 옛날 고택들은 새로 개보수하거나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이제 대부분 시설 보수 등의 문제도 하드웨어 위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전통문화 체험 중심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열악한 상태이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 대한 부분도 지원을 받지만 전문 인력인의 여건이 이제 미비해서 대부분 형식체로 넘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안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말미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지자체의 활성화로 인해서 사업 비행이 예산 운영이 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이관되다 보니까 책임이 굉장히 점점 더 커졌던 거죠. 개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어떠한 역량에 따라서 성과도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런 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가 만난 분들은 훌륭한 행동과 능력을 가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몇몇 분들은 저희를 같이 괴롭혔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 2년마다 한 번씩 순환 근무를 갖다가 하시고 계시고, 그런 팩터가 저희한테는 2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2년 동안 행복한 시절을 얻게 하는 반복이라고 그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매년 인사 시즌만 되면 어떤 성향의 담당자가 오시는가가 저희 사업의 한자를 갖다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렵게 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 중요한 키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국민 주체가 돼서 전통 가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고택에 접목시켜서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내용들에 대한 구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중에서 특히 사찰이나 한옥 체험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택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져서 고택의 체험에 대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숙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택의 숫자도 145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고택 숙박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고택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택을 이용하고 있는 만족도 부분이 80%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은 이제 화장실 문제를 제일 시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부족,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미비 등의 순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화장실에 등의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회인식 현황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면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택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고택 숙박 운영자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과 화장실 등의 어떤 편의시설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용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고택 대다수가 이제 민박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민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택을 방문하다 보면 밭을 매다가 이제 들어오신 소주 브랜드의 앞치마를 입고 이렇게 할머니 분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시중을 드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제 고택 숙박 외에도 저희는 저희가 아니라 고택 숙박 외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대부분 이제 널뛰기나 윷놀이나 투어 같은 것을 비치해놓고 진행해 보라고 하시고 있고, 좀 고급스럽다면은 국산차를 이용한 가격 정도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이제 체험 주체의 어떤 그런 서비스 마인드 부족, 낮은 신뢰도와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고택을 한번 방문하신 분들이 다시 방문하는 재방문율이 10% 미만이라고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저희 가장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갖다가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작년 보면 일본 교토의 호시노야하고 시라가와하고 우후인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놨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아주 깔끔하고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세 지역 모두 지역 특성에 맞게끔 숙박시설과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충분한 어떤 진위를 느낄 수 있게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가 호시노야를 방문한 데이터들을 갖다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면에서 보시면 감사를 자연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전통적인 이미지는 물론이고 최상급 시설을 갖다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창문을 보시면 외형과 재질은 전통적인 소재였지만 내측 창문은 밖에 있는 창문과 분리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의자는 대나무 재질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일본 최고의 장인이 만든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자 자체가 가격도 몇백만 원 정도 수도 있고, 이 화장실은 또한 이제 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전기 뚜껑이 올라가는 호텔 수준의 어떤 그런 장비를 갖다가 이제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것이 체험 프로그램을 해봤었는데요. 단순한 아로마 향 체험이었었는데 소도구가 진행한 소도구 부분들이 거의 이제 예술 도구와 같은 그런 소도구였고, 이를 진행하는 도우미는 40분 동안 일본 후지산 전설을 모티브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저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향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향이 있는데 그 향을 싼 봉지가 너무 예뻐서 제가 향이 달라고 했더니 판매용으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가봤더니 봉지만 파는데 한 8,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음식은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저희가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었는데 방에서 먹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방에서 먹는 옵션을 택했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정확히 2명의 도우미들이 직접 음식 보따리를 챙기고 와서 음식을 제공해줬는데요. 저희가 시킨 샤브샤브는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빵도 고택 내에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전자레인지를 통해 그 자리에서 빵을 갖다가 펴주고 이 모든 과정은 고객 입장에서 감동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물론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격은 1박 2일로 2명이 이제 체험을 했었는데요. 저희 하나로 한 120만 원 정도를 갖다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민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고택이 나가야 분양을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정했습니다. 한 팩트는 고택의 전통과 조상의 어떤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언제든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고택 단지를 최대한 도체 단위로 분리하고 편의성을 더해서 프리미엄 리조트 수준으로 올려보자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제공해주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가족 단위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저희 개보수의 목표가 됐습니다. 안동이 이제 저희 사업 부지로 선정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 문화적인 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인 기반을 통해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축제 및 문화행사를 갖다가 활발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택의 측면에서 볼 때도 국내 전체 고택 중에 약 15%를 갖다가 안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30여 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999년에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야마을 가변제랑 건축을 방문하셔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셨고 2010년에는 하야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더 큰 상념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안동을 3대 문화권 중에 하나인 유교문화권의 거점 도시로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안동시에서 저희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단위까지 확대해서 그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문화적인 특장점 외에도 현지 사업장을 선택하게 된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고택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과 일체화해서 하나의 구조체로서 마을 단위 어떤 밀집 형태를 대부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즈니스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리조트나 펜션처럼 보다 밀집하고 분적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로 가능한 고택단지의 기준을 삼았던 것은 규모면에서 20개 이상의 객실을 갖고 있어야만 하고 민첩한 구조를 띠고 있었어야만 하며 그리고 그 주변에, 단지 주변에 다양한 문화 배경들을 갖고 있었어야지만 세 가지 충족해야지만 저희가 한번 접근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경상북도 안동시 관계자분들과 안동을 처음 와서 방문한 곳이 하야마을과 가을마을이라는 데였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고택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마을 간의 어떤 밀집된 고택 마을이라 하더라도 직접 가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고택들이 없고 모든 고택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하나로 관리하기 너무나 힘든 어떤 구조였습니다. 조금 나은 부분이 가을마을이었었는데 가을마을도 농촌이랑 고택 비즈니스에 대한 곳을 보이고 있었고 두 쪽 다 가장 큰 고민은 뭐가 있었냐면 문중에서 이제 다 문중 소유였었는데 문중에서 수익 모델을 말씀하시면서 레버뉴 쉐어에 대한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과 수익 배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사업하기 하는 데 있어서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바로 현지 사업부지인 안동 민속촌이었습니다. 이곳의 고택단지는 총 한 20여 채가 있는데요. 안동댐 그 수몰로 인해서 버리기 아까운 고택들을, 주저하는 고택들을 밀집해서 모아놔서 근처에 있는 안동민속 박물관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마을이랑 문화단지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희 고택단지입니다. 이 고택단지 외에도 북강정, 애변정, 동산, 서원, 밑쪽에 있는 고택들까지 해서 20여 채 고택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 포인트를 잡는 것은 여기에 있는 10채의 고택입니다. 이러한 고택들, 어우러진 건 없지만 여기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이제 끼워 맞추식으로 그냥 밀집해놓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어우러짐은 없었지만 관리하기는 좋았던 거예요. 비즈니스상으로 한두 명의 어떤 메인 관리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손님을 받고 옮겨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를 갖다가 좋은 어떤 사업 포인트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000평 규모가 되거든요. 3,000평 규모의 주택단지. 그 옆에는 안동시에서 만들고 있었던 5,000평 규모의 문화단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건설 중에 있지만 여기 10개의 어떤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식당 카페종,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성건축과 복합 건물을 짓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 있는 식당 카페와 관리동, 여기는 주택단지를 묶어서 1차가 저희가 오픈하게 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사업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된 이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은 뭐냐면 안동시 정부 지자체가 설립하는 안동 인프라를 갖다가 SK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적인 성공적인 메커니즘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예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의 고택의 가치에 현대스럽고 편의성을 더한 고택 숙박 사업과 그리고 안동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한 전통문화 교육 사업,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을 갖다가 백업하는 안동 전통음식의 기반의 식당 카페 사업을 큰 세 가지 사업으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저희는 11년 만 경상북도 안동시의 그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12년 6월 문화부 경상북도 안동시 SK가 최고 수장님들이 모여서 안동시 민속촌 주택단지 내에서 야외에서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행복전통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듬해인 작년 7월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택 공사는 13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도지적 문화재로 되어 있는 개난고택 부분이 문화재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현상 변경 심의 절차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결정을 보게 됐는데 그 일정이 많이 변해졌기 때문에 공사 일정도 원래 계획에서 5월쯤에 오픈하려고 했던 부분을 7월로 조금 넘겨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초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7월 1일 날 그랜드 오픈을 하려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체 내용에 대해서 추진 방향과 실제 구현 모습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택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은 설계를 담당한 시스템랩 의견님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택에서는 이제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스마트 키 시스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방문하시면 스마트 키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스마트 키 아래는 RFID 칩이라는 게 있어서
해당 고택에 근접하게 되면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고 고택 바닥 및 디딤돌에서 이제 그 내장되어 있는 LED 조명에서 빛을 발하며 웰컴 사인을 받게 됩니다. 원리는 이제 그 자동차 스마트 키 시스템을 갖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키를 보유해야지만 해당 고택의 조명, 보안 등의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비상키 버튼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비상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리실에 바로 메시지가 전달하게 되고 그 비상키 위치가 곧 관리자의 어떠한 그런 맵 안에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해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방의 기본 인테리어 구조는 천장과 바닥은 최대한 전통 방식으로 유지되고 벽면은 방안지에 마감하고 유리문, 현대적인 편의성은 그런 걸 통해서 현대적인 편의성을 활용했습니다. 고택의 외형은 일반 고택 그대로지만 방 안에 들어서게 되면 처음에는 호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고 천장과 바닥을 보면서 전통과 현대의 어떤 조화를 갖다 느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약 10cm 두께의 그 신규 벽체에 단열재와 유리문, 그리고 상단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LED 조명을 갖다가 저희가 간접 조명 방식으로 빛을 냈습니다. 고택 단위 전체는 실내에 모두 간접 조명 방식으로 고택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준비를 했고요. 방문에 대해서는 여닫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유리문을 설치를 했고 후각의 문에 대해서는 고정 유리 또는 이중문을 만들어서 한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고택에는 또한 그 3개의 어떤 다락방이 있는데요. 방과 연계해서 이제 어른 또는 아이들이 휴식 또는 놀이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락방입니다. 고택의 개별 유닛에 대해서는 형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과 드레스룸과 그리고 화장실의 3가지로 이제 구성하는 것을 기본 유닛으로 보냈습니다. 그림에서 지금 일체 형태로 세팅된 구조도 있지만 고택의 구조가 제각각이라서 이역된 형태 모습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장실 공간 저희는 고택 구조 중에서 벽장과 광경 대조해서 설치했을 때는 마루를 사이해준다거나 또는 마당을 건너야 되는 일도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나무 다리를 짜서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불편함을 줄이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구는 가급적 외관에 눈에 띄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는 그 벽장을 활용을 해서 안에 인입을 시켰고 조명은 새로 설치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면 이쪽에 설치해서 간접 조명식으로 만들었고 방문과 창문은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에 숨기고 사용을 할 때는 꺼내서 시건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컨트롤 스위치는 원래는 이제 벽 안에 인입해서 노출시키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고 불편함이 예상이 돼서 최소화해서 이제 벽살과 동일하게 벽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창문과 천장은 전통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창문의 경우는 방안을 위해서 이제 시간 좀 많이 추가된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연동 천장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나무를 살려서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벽지로 마감을 해서 자연적인 어떤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나무가 너무 작은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대비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화장실 부분은 원래 계획은 전통적인 부분을 갖다가 천장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부분을 살리고 그 안쪽을 갖다 현대식으로 하려고 진행했었는데 습기 문제와 또 이제 위에 흙에서 떨어진 어떤 그런 청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서 그 다리설 조명으로 마감을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쪽에 욕실 부분이 있고
세면기가 있고 변기가 있는 구조로 세팅해놨고요. 고택 중 일부는 그 월플욕조를 설치를 해서 부부단이라든가 이제 좀 가족단위, 소가족단위 분들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디딤돌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관리인 숙소 겸 손님을 응접하는 리셉션 부분인데, 그 초반에 어떤 까치구멍 집이라는 구조인데, 손님이 오게 되면 여기서 상담을 하고 안쪽에서 음료를 내와서 서빙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행하지 못했지만 그 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벽과 장을 외부 어떤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못한 공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모델을 보였었는데, 유골라스를 통해서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의 일부 문화재위원들하고 내부 공무원들의 반대를 해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합니다. 여기가 저희 고택단지 전지형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안에 불을 주고 모습입니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현재 옆에 진행하고 있는 문화단지의 그래픽 조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택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명품 고택은 명품 고택으로 나가고, 일반 고택, 편리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 고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힐링까지 포함하는. 저희는 이런 일반 고택을 갖다 개보수해서 그런 편리성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고택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고택을 저희가 지금 이번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1억 7천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8천만 원만 있습니다. 저희가 SK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됐지만 그조차도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고쳐야 되었던 고택도 있고, 좀 더 축소해서 진행해야 되었던 고택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차별적인 어떤 지원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고난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현실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